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볼 차례입니다. 이분은 뭐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진정한 고대인이십니다. 예. 충청도 청주 출신이시고요. 고려대학교에서 도고동문 학사, 석사, 박사를 다 수료하셨고 특이할 점은 46회 사법고시 한 번만에 합격하셨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박수! 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공보 이사를 맡고 계시고요. 특이할 점, 예. 건희사랑 대표님이십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네,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시고, 네, 할 말 다 하시고, 네, 상남자 스타일이신,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약간 좀 썰렁하긴 한데 개그 코드도 있으시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 우리 강신업 변호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 크게 하세요, 더 크게. 네,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제가 엄청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대요. 옛날에 이제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제가 이제 연설을 하러 갔는데 TV에서 봤을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범정을 못할 줄 알았는데 부드럽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는 개인적으로는 1대1로는 엄청나게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착합니다. 다만 TV에서는 좀 무서운 말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욕을 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 뭐 때에 따라서 그렇게 쇼를 하는 거고 연출을 하는 거니까 아셨죠? 네. 여기 지금 와 계신 여러분들이 이날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4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옥천을 방문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밖에 가기보다는 안에서 이렇게 또 훌륭한 우리 성호스님이나 최수영 공작가님이나 주옥순 대표님이나 또 이강철 시인님, 또 신미옥 시인님, 또 이용호 피아니스트님, 안선유 가수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조촐하게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무슨 뭐 거창한 뭐 그렇게 얘기를 뭐 하거나 그거보다는 조용하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래도 몇 시간 동안 집중해서 근심을 잊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여러 철학자들이 많은 말을 했지만 지금까지 답은 없는데 그래도 답이 있다면 사람이 사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그맣게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폴 페스티벌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뭐 강신업 토크 콘서트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저만 뭐 맨날 떠드는데 뭐 이거 또 떠들면 되겠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떠들면 칠판에다가 떠든 사람 이렇게 이름을 썼으니 그때도 또 적혔어 저는. 그래서 맨날 떠들고 사는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제가 이제 옛날에는 대학에서 강의했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이제 사법고시를 하고 또 대학면접에 가서 공보이사하고 대변인하고 뭐 그런 거 하냐고 맨날 떠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또 떠들고 있잖아 또 유튜브에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떠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그렇게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최준영 우리 이제 아우이기도 하고 유명한 탤런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나라 탑 탤런트라고 또 이마수 역을 했었고 그 후에도 많은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렇게 또 사회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특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또 같이 또 성호 스님을 비롯해서 얘기해 주실 여러분들께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폴 페스티벌 지금부터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순서가 강신업 변호사님 순서인데요. 감사 인사 및 토크 30분. 네, 바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저 하나 갖다 놓을까 그래도. 형식이지만.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원래는
성모 스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우리 또 송 작가님이나 주옥 스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먼저 또 얘기를 주민으로서 호스트로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 시국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로 가자면 오늘 또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사이에 녹음을 공개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방 이봉규 박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기 금방 전화가 와서 전화 인터뷰 좀 해달래. 원래 제가 이제 옛날에 이봉규 박사 TV에 좀 나가다가 요새 가끔 전화로 이렇게 해줘요. 근데 느닷없이 언제든지 전화가 와. 그냥 아무 때나. 그러니까 무슨 약속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 좀 한 10분간 해달라 그랬는데 저 지금 행사장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못했어요. 어쨌든 아마 이제 이봉규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민주당에서 이제 그걸 또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사이의 녹음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증거를 잡았다. 뭐 그렇게 광을 팔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제 그렇게 광을 팔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뭐 당무 개입이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가지고 또 이제 탄핵을 하겠다고 떠들어대겠죠.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근데 시끄러운 것이에요. 민주주의는 시끄럽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원래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같은 건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그냥 명령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같은 체제를 보면 알죠. 근데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고 또 회의도 많고 뭐 그래서 항상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신경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사실은 유리 그릇처럼 깨지기가 쉽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그리스 그 아테네도 민주주의를 했어요. 민주주의를 했는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될 때 보면은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제 그 혹세무비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어리석은 그런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중우정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로 이미 변질됐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그때보다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어떤 그 SNS를 통해서 내지는 또 언론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속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더 많이 속고 있어요. 왜냐하면 속이는 수단이 그만큼 더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속이는 수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언비어를 퍼뜨리기가 쉬워졌고 과거에는 입에서 입으로 그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릴 수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SNS를 통해서 순식간에 전 세계 유언비어를 퍼뜨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또 어떤 수단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의 정치가 중우 정치로 바뀌었다. 그래서 꼭 선택되어야 할 사람, 필요한 사람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하지 않은 사람, 선택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선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회가 22대 국회가 거기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그야말로 옛날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국회의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때만도 못해. 그때는 그래도 국회의원이라면 존중받고 그래도 할 만한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양아치들이 국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은 원래가 이제 금화를 쓰던 시절에 금으로 진짜 만든 돈. 근데 금화를 이제 이걸 유통을 하는데 어떤 나쁜 놈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요 금화를 내가 갖고 조금 파내는 거야. 이걸 조금 파내가지고 금화를 10개를 갖고 조금씩 파내면 또 100개를 갖고 조금씩 파내면 금화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금화가 없어져. 조금씩 다 A가 파내고 B가 파내고 C가 파내고 그래서 결국 양화, 좋은 이 금화는 사라지고 악화만 남게 돼. 그러니까 그 흠집난 금화만 남게 돼.
이것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축한다는 말은 쫓아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화를 쓸 때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정치계에도 나쁜 놈이 좋은 사람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좋은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선전선동을 못하고 거짓말을 못하고, 그런데 나쁜 놈들은 선전선동을 잘하고 거짓말을 하고 음해를 하고 이걸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민주주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형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정치를 할 수 있고 또 한 당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굉장히 위험하다. 중우정치가 됐다. 근데 중우정치가 됐을 때는 그런 대로 그냥 그럭저럭 흘러가요. 근데 이것이 더 나쁜 단계로 가게 되면 무정부 상태가 되게 돼요. 내전 상태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체제 전쟁 중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내전으로 가기는 우리는 쉽지는 않아요. 상황이 뭐 북한도 있고 또 그리고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어쨌든 내전에 가까운 심리적 분전 상태, 그런 어떤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의 민주주의는 고장나서 중우정치가 됐고, 이 중우정치가 한 단계 타락하면 이제 무정부주의가 된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대통령을 갖다가 인정 안 하잖아요. 사실상 뭐 따로따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조직이 되는 건데, 실제로는 이재명이 대통령 옆에 완탑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옆에 또 하나의 대통령이 만들어졌다. 그 이유는 지금 입법권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이에요. 원래 입법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 할 때 반드시 총선을 이겨야 한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네. 총선을 이기는 방법은 먼저 우파는 중력으로 뭉치고 똘똘 뭉치고, 그리고 저 중도를 정책으로 당겨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먼저 뭉치고, 다시 말하면 태양이 지구를 당길 수 있는 이유는 중력 때문이에요. 또 지구가 달을 당길 수 있는 이유는 중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뭉쳐야, 우리가 힘이 있어야 중도를 당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좌파도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분열됐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는 보수가 좌파한테 끌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입법권을 장악하고 사실상 대통령과 비슷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산주의와 다르고 사회주의와 다르고 전체주의가 다른 것이 뭐냐면, 원래가 대통령이 가진 가장 큰 권력은 군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다시 말해서 계엄권, 긴급명령권, 이런 것이 가장 강력한 권력, 총칼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는 쉽게 총칼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총칼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잠재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사회는 총칼을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총칼을 쉽게 움직이지 못하면 어떤 권력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입법권이 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국회가 장악을 해버리면은 국회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어요. 탄핵을 시킬 수 있고, 특검을 할 수 있고, 특별 검사를 임명할 수 있고, 검찰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심지어 판사를 탄핵시킬 수 있어요. 150명만 있으면. 일단 탄핵 의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50석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150석을 뺏기면 안 되는 거를 뺏겼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입법권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뺏겼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내가 한동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원한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하지만 내가 비판하는 것은 비대위원장이 됐으면,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한 대책위원회, 그러니까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한 행동과 비상한 정책으로 비상한 승리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냥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라 비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거예요. 그러다면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상한 결정과 비상한 행동을 하고 비상한 양심으로 모든 나의 사익을 버리고 오로지 나를 공익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리를 내가 대선으로 가겠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총선을 망해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비판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를 만약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앉혔다면 나는 공익에 헌신하고 반드시 승리로 이끌었을 거예요. 입법권을 뺏긴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모르고 정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모르고 그야말로 하룻거마지 더 무서운지 모르고 덤비고 있는 거. 아까도 말했지. 민주사회에서는 군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군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만 있다면 시진핑처럼 푸틴처럼 움직일 수 있다면 그냥 이 점을 한순간에 잠재워버릴 수 있어요. 그게 푸틴이에요. 푸틴은 군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정적을 제거해버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다시 대통령이 됐고 앞으로 36년 동안 대통령을 해먹을 수 있어요. 그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시진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김정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움직일 수 없어요. 심지어 경찰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권을 장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입법권을 그냥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사실상 레임덕에 빠졌고 아니 레임덕이 아니라 대대덕이 사실 빠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계엄 얘기하지만 계엄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계엄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국회가 계엄을 바로 해제시켜버릴 수 있어요. 그만큼 쟤들이 많은 국회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192석을 가졌다는 것은 150석, 180석, 200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150석을 넘어서 180석을 넘어서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 다리 하나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 손이 하나 잘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명태균이라는 자가 뭐 그렇게 했다 전화를 했다 뭐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광을 팔기 시작했어요. 민주당에서. 근데 광을 이제 많이 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하고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전화를 했다. 근데 그게 저도 전화를 해봤고 그분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진지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특히 경선하고 뭐 선거할 때는 딸을 도와주겠다는데 그럼 부직행위도 도움이 되는데 그럼 뭐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을 뭐 돕지 마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했던 말들을 녹음을 해가지고서 그게 대단한 것처럼 떠들고 있는 건데 그게 그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명태균 같은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게 인식됐겠지만 대통령은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도 대통령실에서 그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명태균이가 이제 전화를 걸었다 그래요 대통령한테. 그때 이제 명태균이 이제 선거 때 좀 알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같은 놈은 자꾸 그걸 광을 팔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얘를 안다 하더라도 광을 팔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끝을 내고 전화 걸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질 않아. 그게 브로커와 저 같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자는 브로커이므로 끊임없이 전화를 하고 끊임없이 문자를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나를 도와줬으니까 뭐 좀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김영선 뭐 공천을 얘기하니까 그 공관위에서 그거 뭐 갖고 왔던데 그거 뭐 보니까 뭐 김영선 의원이 뭐 노력도 많이 한 것 같아서 내가 뭐 주면 좋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이제 대통령께서 아마 명태균한테 전화를 했는가 봐. 근데 그걸 명태균 이 자식이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 거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여줬는데 그놈이 그 다른 놈이 그거를 녹음해버린 거예요. 그 녹음이 지금 명태균이 깐 게 아니라 명태균이 자랑을 하고 광팔라고 야 나 대통령하고 이렇게 전화해 하고서 이걸 틀어준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놈이 이걸 녹음한 거예요. 녹음해가지고 민주당에다 준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이걸 갖고 있다가 지금 깐 거예요. 왜 지금 깠느냐? 11월 15일 때문에.
원래가 그 신앙님하고 김만배가 녹음을 했을 때에도 6개월 있다 깠어요. 9월에 2021년 9월에 녹음을 했는데 2022년 3월 6일 날 까거든. 대선 3일 전에. 이제 저거 가지고 이제 그 이재명 구하기에 나설 것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도 시끄럽고, 그거 말고도 뭐, 하여튼 명태균 같은 놈이 또 나타날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이력을 보면 알아요. 정치를 많이 했던 사람들,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뭐 김대중, 김영삼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원래가 구렁이라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도와준다 그럴 때 경선하고 본선할 때 수많은 사람이 뭐 왔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경계심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과 대화를 했을 것이고 김건희 여사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터져 나오고 그걸 광팔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중대한 어떤 문제인가를 들어가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써 조금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명수 같은 경우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 명태균에도 보면은 명태균이한테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최고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오빠는 뭐 좀 잘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는 물론 뭐 친오빠를 말하는 거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를 낮추고 우리를 낮춰서 저놈을 높여갖고 저놈이 나를 도와주도록, 그것이 김건희 여사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기본적인 마인드. 원래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나를 낮춰야 돼. 그리고 상대를 높여야 돼. 그래야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이렇게 하질 않거든. 그리고 왜 이명수 같은 놈하고 7시간 전화를 했을까? 그것이 의아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명수가 기자라고 함으로 또 저쪽 놈이라고 하니까 그자한테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전화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물론 정치인의 마인드를 갖추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정치인의 마인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계에 들어오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냥 정치만 안 했다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요. 정치를 안 했다면 그 좋은 아줌마고 좋은 언니고 좋은 누나지 뭐 그냥 사람 좋고. 근데 이게 정치를 시작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리고 마인드가 안 돼 있는 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런저런 구설수를 낳고 이런저렇게 자꾸 그걸 가지고 이제 흠집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당은 정권을 획득해야 하므로, 다시 말해서 윤석열을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야당은 정권을 잡는 것이 정당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이 그 약한 고리를 걸어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고 이해할 만한 것도 돼요. 다만 우리가 방어를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여당에서, 남당도 아니고 여당에서 그걸 작은 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거는 아주 잘못된 정치 행태예요. 그거는 결국은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이번에 정권을 뺏기더라도 다음에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고 당을 장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비열한 것이. 그러니까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다음에 잡는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 당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면 그 사람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금 보수당이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은 진정한 보수당이라고 보지도 않지만 결국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보가 분열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보수가 분열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분열하는 이유는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른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념적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른이 한 명 딱 있는 것이 하나, 이제 그 어른이 바로 이제 일본 같으면은 천황이에요. 그리고 영국 같으면은 여왕이고 지금은 이제 왕이고, 이런 구심점이 하나 있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대한민국은 원래는 이 왕이 있었어야 돼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본처럼 이 황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사회예요. 동양 사회가 되게 그래요.
중국 같은 나라는 시진핑이 황제와 같은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우리처럼 이렇게 분열은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시끄럽고 소모적이고 그 다음에 분열이 되고 거의 내전 상태, 심리적 내전 상태로 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대통령은 확실하게 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대의 상황이 만든 그런 분이에요. 이 시대가 만든 원래 우리는 시대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정과 상식, 법치라고 하는 그런 그분의 멘토가 통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잘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실기했어요. 그것이 아깝고 그래서 개혁 과제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 과제를 잘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몇 가지 지금 하고 있고 또 성과를 낸 것도 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입법권을 완전히 빼앗김으로써 그 기회를 잃었고 또 대통령 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또 이렇게 총선이 벌어지고 총선에서 참패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때도 소수당이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소수당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전에는요 대통령이 될 때 소수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다수당이 됐거든요. 항상 대통령당이 다수당이었어요. 그 중간 선거 하면 이번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당은 소수당이 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왜 대통령당이 소수당이 되었는가는 이거는 우리가 반성하고 이 선거는 참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대통령실의 책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의 책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까지 처음으로 이렇게 대통령당이 완패를 했다는 점에서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지나간 얘기지만 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다면 정말 세상을 바꿔버렸을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이걸 듣고 있다면 내가 묻고 싶은데 몇 가지 묻고 제가 이제 제 얘기를 끝낼까 합니다.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당대표가 됐으면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철학을 제시하고 내가 어디로 간다는 것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특별감찰을 하겠다, 특검, 최소한별 특검을 하겠다. 그거는 하나의 방법이지. 하나의 작은 어떤 그런 수단 이런 거지.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아니잖아. 목표가. 그러니까 당대표가 됐으면 이 당을 어디로 끌고 나가고 내가 정권 이제 창출을 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통령과 협력을 해가지고서 이 나라를 개혁하겠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왜 없는 건지를 저는 지금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게 있어요. 여기서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 같으면 사법을 개혁하겠어요. 사법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 아니 어떻게 권순일 같은 놈이 지금도 깜빵도 안 가고 맨날 압수수색 한다는데 50억을 받아먹었다는데 지금도 그냥 강간무소식이고 또 행정을 개혁하겠어요. 행정개혁. 팔도를 없애버리겠어요. 팔도.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팔도. 이 팔도는 고려 말에 만든 거예요. 고려 말에. 고려 말에 만들었는데 경기도 충청도 이거고요. 그래가지고 조선시대를 거쳐가지고 조선 팔도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때는 이제 조선 팔도가 북한까지 함경도까지 다 해서 조선 팔도야. 지금은 이제 그 북한이 빼지고 우리가 나눠가지고 이제 북도 남도 나눠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게 만악의 근원이야. 이 조그만 나라에서 무슨 팔도까지 만들고 전라도 경상도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 거야. 이 도를 없애버리는 거야. 도를 없애버리고 행정개혁을 금을 새로 긋는 거야. 금을 새로 그어가지고 그래야 지방의 이 소멸 상태를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서울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금은 새로 그어도 이 대한민국은 바뀌어요. 일부 같은 나라가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일부 같은 나라는 이 48개 현
그다음에 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건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글지는 금을 새로 볼 수 있어요. 그럼 행적을 개혁해야죠. 옛날에도 우리 왜 역사책에서 배우면 뭐 그 소슬이 왕이 어떻게 하고 무슨 왕이 어떻게 했고 행정개혁을 개편하고 그런 거 배웠잖아요. 진시황이 군현제도를 마련했잖아요. 진시황이 군현, 쉽게 말하면 도, 군현, 그걸 진시황이 개편한 거야, 중국은. 그러니까 그것이 기본이야. 다시 말해서 지금의 행정구역을 완전 재개편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기본적인 하나의 계획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개혁하고 사법개혁하고 그 다음에 세제개혁하고 그러니까 제도를 개혁하는 거예요. 제도를 개혁하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진시황이 보여줍니다. 제도를 개혁하라.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제도를 개혁하라. 그럼 제도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가지고 세제는 어떻게 하고 교육은 어떻게 하고 교육 제도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법 제도, 사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검찰이 문제가 있다면 검찰과 경찰을 어떻게 이걸 바꾸고 개혁할 것인가.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팀을 만들고 그 뛰어난 학자들, 뛰어난 행정가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행정개혁특별위원회, 제도특별위원회 이걸 만들어가지고서 원래 대통령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었어요. 무슨 뭐 민간 합동위원회를 만들겠다 뭐 그러더니 안 하시대.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 민관 합동위원회를 여러 가지 만들겠다 뭐 그러더니 왜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지금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뭐 야당과 협조가 돼야 되는데 이제 좀 그건 어려운데 처음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됐을 때 6개월 안에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여기 영업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딱 내가 만약에 노래방을 시작했어. 그러면 노래방을 딱 시작하자마자 6개월 안에 본전을 뽑아야 되는 거야. 6개월 안에 본전을 못 뽑는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노래방을 만드는데 2억 원을 쏟아부었어. 시설비로. 근데 2억 원을 뽑는다는 건 2억 원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야. 200만 원씩 10년을 벌어야 2억 원을 벌어. 계산을 해봐야 돼. 계산을. 근데 200만 원도 못 벌면서 그거 그러면 언제 그 본전을 뽑을 거야. 그럼 나중에 그러면 누가 넘긴다고? 장사 안 되는 걸 누가 사? 이거 영업하는 사람들이, 식당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식당을 열고 아무 생각 없이 영업을 시작했다고 쫄딱 망하는 거예요. 6개월 안에 본전을 뽑을 수 있는다. 본전은 6개월 안에 뽑아야 돼. 그래야만 그 영업에 도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거기 사람이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보지도 않고 그냥 하여튼 내가 변호사다 보면은 엄청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내가 5억 주면 저 사람이 한 달 쓰고 15억 준다 그랬대.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은 애를 믿었대. 나보고 그거 받아달래. 나는 그런 사건 안 받아요. 안 받대. 혼내켜. 내가 5억을 주면 저 사람이 진짜 한 달 쓰고 15억을 줄 거라고 생각했냐고. 하여튼 뭐 두서없이 몇 가지 얘기했는데 뭐 맨날 떠드니까 자꾸 떠들으면 안 되고 오늘 얘기하는 건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하겠지만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보수가 이제 분열되어 있는 게 여러 양상을 보이는데 이게 지금 여러 양상이 있어요. 여러 양상이 시민단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전부 다 뭔가 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득 차서 사익과 공익을 섞고 종교와 정치를 섞고 또 돈벌이와 정치를 섞고 막 언론과 또 돈벌이를 섞고 막 그래가지고 도태기 시작이 되고 있어. 원래가 플라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군인은 군인답게,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상인은 상인답게, 시민은 시민답게. 그러면 세상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고, 상인은 상인다워야 되고,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되고, 언론인은 언론인다워야 되고, 종교인은 종교인다워야 하고. 근데 전부 다 지금 사이비가 돼버렸어요. 사이비. 다 사이비가 판처거든요. 그래갖고 그 누가 왜 짜가 그 노래 불렀던 사람 누구죠?
신신해. 난 신신해가 정말 상대된다고 생각해. 짜가가 판치고 있어, 짜가가. 저도 사실은 약간 짜가가 돼가. 왜냐면 원래는 변호사인데 변호사 같지 않아. 그래서 변호사를 이제 여기 조금 하다가 그걸 이제 정말로 그만두고 언론인으로 나서든지 아니면 하여튼 뭔가 지금도 나도 짜가가 돼가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뭐 또 시대가 또 그렇다면 이제 뭐 하나의 직업으로 살 수 없다면 두 개의 직업 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답게라는 말이 중요해. 그러니까 유튜브는 유튜브답게.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하여튼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좀 열심히 하고 뭐 또 우리 여기 계시는 선배님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통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서없는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